안녕하세요. 살롱드 전북 시즌3 7회 진행을 맡은 토토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이청님, 도도님, 그리고 보보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어색하다. 네, 많이 어색하죠. 자, 이렇게 한 분씩 그래도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지금 녹음하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2019년 너무 바쁘게 산 것 같아서 1월 달은 나를 놓아 길렀어요. 자고 일어나서 약속을 몇 개를 깨기도 하고 조금 철없던 20대로 돌아간 느낌을 1월 달에 그런 생활을 했네요. 근데 되게 늦잠 잤다는 얘기를 고급스럽게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늦잠을 생활화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편안한 1월달을 보내신 걸로. 네. 그리고 이청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시간 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보님?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봐봐. 메멘토인 것 같아. 뭔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다들 좀 바쁘게 지내신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토토라고 하고요. 저는 살롱드 전북 시즌1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했다가 1년 동안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돌아왔고 잘 지내다가 한국에 좀 다시 적응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귀신같이 살롱드 전북에 다시 돌아오라는 반가운 요청을 받고 오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저희 학회 진행하고 한 달 만에 지금 7회차인데요. 오늘 함께 할 주제는 아는 언니 판벌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말이 좀 거창해요. 아는 언니들을 모아서 판을 벌리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이 프로젝트를 오늘 함께 해주실 이청님, 도도님, 보보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세 분이 뭔가 작당 모의를 하고 뭔가를 하셨어요. 제가 없는 1년 동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볼 텐데 우선 제 앞에 예쁜 노란색 책자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전라북도 여성주의 여성 창작자 인터뷰집이라는 예쁜 샛노란색 책이 지금 새롭게 나왔고 이 책이 아마 진행하셨던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물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언니 프로젝트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전라북도 콘텐츠 코리아랩의 그 창작자 지원 사업을 넣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처음에 넣을 때는 지금 이 결과물을 예상하고 넣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떻게 흘러서 이제 최종 마무리가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프로젝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좀 이루어졌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너무 긴 과정을 거쳐서 네. 진행됐던 거라 우리가 정확히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한 다음에 계획한 다음에 진행했던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논의하면서 조금씩 바꿔서 진행했던 거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는 참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진행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전라북도 여성주의자, 여성 창작자들에게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서면 인터뷰를 응해주신 분들과 함께 네트워킹 파티 그 이름이 아는 언니 판벌려라고 파티를 11월에 했었고요. 그렇게 모여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다 없애기는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보고님이 열정을 갈아 넣으셔가지고 책을 발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책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주민들하고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거는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실 형태로 여성주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데 지역사회 여성들의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평소에 그냥 취미가 맞는 여성과 여성을 매칭을 해주거든요, 주변에.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원래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도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뭐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게 되고, 지역에 내려와서도 제가 원래 서울에 살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와서도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이제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매칭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재밌었던 걸로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다른 분들이 흔쾌히 수락을 해서 이제 창작자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팟캐스트를 같이 할 분들을 구인을 하자, 여기서.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사실 메인 목적이 되긴 했는데, 게스트 구하려고 네, 지금. 후자가 잘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여성 창작자들 간의 네트워킹, 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런 형식의 주제를 잡게 된 이유? 그게 왜 중요하다고 느껴지셨는지. 저는 SNS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 반대 진영에서 되게 많이 싸우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힘듦을 보지 않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이제 페미니즘 광풍이 한 1, 2년, 2, 3년 안에 돌 때 그 탈코르셋 주제도 지금도 한참 돌긴 하는데, 그거 주제로 주변에서 되게 강하게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그리고 창작도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거를 그만하고 여자가 주인공이 여성 서사에 창작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를 SNS에서 보긴 했어요. 보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싸우고, 실제로도 그러긴 한데, 이제 주변에 바로 가까운 사람이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는다는 사실이 되게 약간 놀라웠거든요. 그게 완성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위치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느끼고 민감하지 않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누구에게 되게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강요를 하는 거는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놀랐고, 제가 느낄 때는 되게 근본주의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화를 냈거든요. 화를 내고, 그럼 극단적으로 가면 정말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니즈에 맞춰서 가고, 그렇게 할 때는 계속 경계를 계속 그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진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과연 잘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조언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하고 그런 관계에서 잘 만나고 서로 얘기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미니스트에게 친구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사실 소위 말한 여성주의 판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이 특히 직장 내에서 되게 외로워질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같은 페미니스트 친구를 두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친구를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계속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배제나 아니면 비판이나 평가나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것들도 역시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까 SNS 환경이나 이런 게 요즘 환경이 워낙 그 힘든 상황에서 페미니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전히. 그래서 그런 힘들을 우리가 여자들이 키우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친구들만 계속 만나게 되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데, 이렇게 판을 짜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북 지역의 여성들이 서로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좀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 사실 다른 더 창조적인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없을 때 이런 걸 하셨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녹음하기 전에 이분들 먼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계획해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예쁜 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11월, 12월에 그 여성주의 창작자들을 모은 파티를 좀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 파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전 참여를 못해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여성주의 창작자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눴고 분위기는 어땠고 궁금합니다.
우선은 11월 네트워킹 파티를 하기로 하긴 했는데 과연 얼마나 올지에 대해서 되게 두근두근한 상태로 그날을 맞이했어요.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때 한 17, 8분이 오셨는데 예상보다 많이 오셨죠. 더 적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근데 오신 분들이 다들 거기에서 새롭게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분을 알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하면서 서로 알아서 전화 교환을 하시고, 전화번호를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모임 자체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모임이나 만남을 갈급해 하셨구나라는 느낌은 있었죠. 저희가 셋 다 흘러가는 대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와서 판만 벌리니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안에서 화학작용들이 이제 같이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빛들이 보면서 좋으면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조금 무서움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저 눈빛에 대한, 그 다음 판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아직 안 됐는데. 다음 판을 어떻게 벌려야 저 눈빛을 반짝반짝한 걸 유지할 수 있지? 라는 고민들이 그날은 조금 되게 많이 됐었어요. 어쨌든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건 이런 네트워킹이나 모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를 가려운 데를 되게 잘 긁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의미 부여해야지. 3차를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고요. 그래서 3차 모임을 그럼 계획을 하고는 계신 건가요? 뭐 정확하게 이거렇게 해야겠다라고 논의는 하진 않았지만 얘기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이야깃거리, 조금 소주제, 뭔가 의제가 있는 모임들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좀 구체화가 되면은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팟캐스트를 통해서든 뭐 다른 참고를 통해서든.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직접 여성들과 만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성 창작자 인터뷰 한 내용을 모아서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받아봤는데요. 우선 제목에 여성주의 여성 창작자 인터뷰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목이랑 표지만 보고 저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라는 그 워딩에서 제가 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술가, 글 쓰는 뭐 전업 작가, 사진 작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딱 다음 페이지를 펼쳤는데, 우선 인터뷰한 사람들의 24명의 리스트가 쫙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창작자인지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글 작가, 심리 치료 하시는 분, 그다음 뭐 일러스트 하시는 분, 뭐 영화 리뷰를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 장을 펼치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게 와장창 깨지면서 창작자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새로웠거든요. 그리고 24명의 창작자의 지평을 조금 더 열어서 생각해보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좀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좋네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읽자마자 저한테 좀 위안이 됐던 부분은, 나도 창작자일 수 있겠구나. 내가 물론 이걸로 돈벌이는 되지 않지만 조금씩 글을 쓰고, 그리고 뭐 내가 집에서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내가 하는 창조 행위고 나도 창작자라고 명명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책을 만드신 분들의 그런 시선이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다 라고 밑밥을 깔으면서 네, 여기에 지금 24분의 창작자 인터뷰지가 실려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여기 모여있는 우리 팀 3명의 지인 찬스를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 콘텐츠 코리아랩. 거기에서 보보님이 이제 지원을 3년차 받고 있어서 일단은 거기 창작 지원을 받는 그 창작자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청과 저는 이제 여성주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여성 창작자들을 섭외하여 24명 그리고
거기에는 그게 있어요. 지인의 지인이 모시고 온 분들도 같이 포함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친구 데려오신 분, 친구 소개해 주려고 우리한테 그 분들까지 합해서 그 인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인 찬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인의 지인 찬스와 지인의 지인 찬스. 좋네요. 이게 진정한 네트워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읽으면서 하나 더 특이했던 점은 대면 인터뷰가 아니었어요. 내용 보니까 서면으로 인터뷰 이제 질문을 구성해서 보내셨고 그거에 다 서면으로 답변을 준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면 인터뷰를 하면 일단 네. 추구록을 따야 되고 네. 추구록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그건 전문 직업인데 그거를 할 만한 사람이 저희 내부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베타 테스터로 저희끼리 처음에 얘기가 됐을 때는 단톡방을 파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담 형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걸 했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질문을 하면 반나절후에 답변이 오고 또 질문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네네. 첫 번째 타자였던 도도님 인터뷰가 되게 길었어요. 기간 인터뷰를 하고 예 길어가지고 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청님 걸로 해서 그럼 아예 질문을 픽스를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하고 세 번째 제가 해서 이제 제 것도 해서 질문 추가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멘토가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멘토가 합류되고 나서 질문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질문이 다 똑같고 저희 셋은 조금씩 다른 형식의 이런 거가 됐는데 사실 네. 구상대로 하면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미 원고는 썼고 그냥 뭐 이대로 가자 뭐 어떠냐 네. 가자 그래서 그랬구나. 가서 이제 뒷부분에 몰아놓은 저희 것만 질문과 내용이 약간 다르게 된 형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책 읽다가 그 에디터 세 분의 인터뷰도 이 24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디터 분들 것만 질문이 좀 다르고 좀 깊이 들어간 질문도 있게 하길래 역시 자기네들 거는 이렇게 그래서 본인들 거는 공을 많이 들인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또 있었네요. 절대 아닙니다. 네네. 특히 도도님 굉장히 질문이 다양하고 내용도 많더라고요. 거기는 대담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첫 주자. 네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질문이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사실. 예, 다 나머지 똑같아요. 서면으로 받으신 분들에게는 질문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질문 구성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멘토님이 합류를 하셨는데 네네. 멘토님이 질문을 뽑는 것을 그 사회조사 설문조사 하던 것처럼 네네. 거기에 관련된 많은 소스를 들여오셔가지고 뭔가 전혀 저희 셋만 했던 느낌하고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게 그 인터뷰 하신 분들의 일상을 조금 네. 우리가 듣는 것에 조금 네. 좋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신비주의로 좀 남겨둬야 될지는 좀 의문이지만 제가 좀 재밌었던 질문은 당신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건 무엇인가요? 이게 당신이 여성 창작자들과 연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뭔가요? 막 이런 질문들이 사실 되게 재미있었고 그 사람의 일상과 그런 마인드를 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 그 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조금 두고 있었던 게 사실은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창작을 어떻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글을 쓰는 사람이 궁금해하고 자기 스스로 호기심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땡큐. 멘토를 잘 모셔온 것 같네요. 멘토님 그렇죠. 오늘 사실 같이 녹음하려고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아쉽게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인터뷰지 만드시면서 좀 힘드셨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힘들었던 점은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 셋의 언어가 네.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딱 떨어지는 뭔가 조금 부드러운 맛이 없는 언어들을 주로 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는 언니 판벌려라는 네임을 뽑아내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셋에서는 전부 다 우리 그 전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여성 창작자 네트워크 파티. 그래가지고 포스터도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었거든요. 아, 괜찮네 이러면서.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거부터 제일 먼저 받고. 아주 정직하게 인터뷰 프로젝트 이렇게. 그게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1도 안 했거든요. 저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훌륭한 제목이다, 직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재밌고 좀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숨을 좀 불어 넣어 주셨네요. 그 멘토님께서. 네. 저희가 사사 사이즈라고 농담처럼 우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요? 40대, 4대 보험 없는 여자들이라고. 이 40대의 굳은 머리들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니. 그래서 30대를 긴급 수혈했습니다. 나이 때문일까요? 헐. 슬프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혹시 뭐 후속 작품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어봐도 답은 없습니다. 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후속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다 보면이니까. 네. 이분들 그 책 처음 여시면 그 서론, 여는 말을 이제 써주셨어요. 도도님께서 써주셨는데, 여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계약하지 않았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이분들에게 다음 계획을 물어봤네요. 역시. 근데 가끔은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계획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저희가 그리고 사실 셋이 서로를 완벽하게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계통에 통일된 하나의 계통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다른 경험들을 한 그리고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셋이라서 사실 흘러가는 대로 왔던 2019년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자원이 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아마 서로를 충분히 더 알아간 이후에는 아마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니, 우리 셋이 사고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해 소지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무슨 주제가 나오면 그거를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셋이 너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왜 너는? 뭐 이런 식의 나중에 그런 지점 생기는 얘기하다가도 답답해가지고 잠깐만 멈춰봐봐. 이상해. 이런 왜?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 아니야, 재밌었던 게 아까 저희 녹음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런 거를 좀 먼저 여쭤봤었는데 3명 다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런 프레임을 맞춰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으셨겠네요. 네. 알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네. 네. 스스로 나에게 소개한 이청과 보보라는 친구에 대해서 내 친구들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귄 친구도 가끔 보면 되게 새로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새롭게 만난 인연이신데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네요. 저는 이청님이랑 작년에 처음 만났어요. 그쵸. 그러네. 몇 달 처음 안 됐네. 만나자마자 같이 작업했네요. 아우는 정보 진짜 하나도 없이.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협업을 시작해볼까요? 그럼 지원사부터 출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보보님도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셨죠?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와, 진짜. 이렇게 만나는 건 어때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로 만나거나 아니면 어릴 때는 뭐 학교 다니면서 그냥 친분 관계로 친구로 만나거나 하는데 지금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에 좀 걸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랑 관계? 그런 건 좀 어떠세요? 일의 진행은 속도감 있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왜냐하면 소통의 방식이 달랐던 것을 서로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일을 겪었는데 기억이 전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거의 11월, 12월쯤에 알게 되었어요. 아니요, 저는 누차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되게 달라서 얘기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아. 우리는 MT를 가야 된다. 아주 그렇지. 강력하게 강권을 아. 했거든요. 너무 차이가 난다. 경험이 너무 차이가 나고 활동한 베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서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뭐 잡아주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MT 비스무리하게 술을 마셨죠. 새벽까지 달렸죠. 아, 그게 그거였구나. 되게 네네네. 재밌었어요. 네. 아니, 근데 신기한 게 MT를 보통 시작할 때쯤 가는데 프로젝트 다 끝내신 다음에. 중간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네. 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또 생업이 있으신 상태에서 프로젝트로 엮이신 거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도 또 한계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혹시 책에 대해서 좀 더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책을 만들 때 이제 목록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성주의 활동 그룹 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성주의가 한국 사회에 최근에 되게 많이 퍼졌고 그리고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여성 창작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일상에서 만나서 작업을 하고 협업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야. 그러면 인쇄물이나 뭔가 영상을 제작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항상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남성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여성 창작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기 편하라고 목록까지 넣었거든요. 네. 주소록을 뒤에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혼자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 기회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고 이 책이 그것의 작은 통로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네. 저도 이거 책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인터뷰 하신 분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고 거기에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야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나 인스타그램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리스트? 그래서 좋은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겠고 내가 필요할 때 이걸 이렇게 뒤적뒤적 보다가 이 사람한테 컨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가지는 그런 효과 중에 하나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이 책을 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교보문고 가면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책이 원래 제작을 이제 홍보 목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용으로 만들었는데 지난주 말에 저희가 그 마켓을 나갔었거든요. 선미촌의 새활용센터라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긴급히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나 이거 원래 판매용이 아니라 배포용인데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창작제 네트워크 파티 오신 분들에게 드린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거 세트랑 책이랑 해서 책은 10,000원, 다이어리 세트는 5,000원으로 산정을 하고 이제 판매는 우리 얼마나 팔릴까. 그날 이제 그 행사 3일 동안 책에 인터뷰 참여하신 분들도 찾아가시라고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팔아봤자 5권 정도 예상을 하고 했는데 너무 소박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찾으시는 분들이 더 있으셨고 사실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놀랬어요. 아이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많구나. 그리고 진아지사님이 거기 서점들도 다 참여를 해서 책방 토닥토닥 대표님 모시고 와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판매한 게 아니라 후원조로 이렇게 한 거여가지고 이제 토닥토닥에 입고를 하는 걸 얘기를 해서 그러면 바로 입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재고가 많지가 않아서 책도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5부를 황급히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후원이더라도 저희 인터뷰하신 분들한테 동의를 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입고는 5부를 5부를 보통 독립서점에 입고할 때 5부에 샘플을 1부에서 6부 정도 입고해요. 좀 많이 팔면 10부나 20부, 30부 정도 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다 팔면 5만 원 버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넣었는데 단톡에 이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아니면 이제
인세로 해서 산정을 해서 n분의 1 해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뷰하신 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구매를 하시고 싶으면 토닥토닥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네. 토닥토닥은 그 남부시장 청년몰 2층 맞죠? 2층에 있는 독립서점인데 거기에 가면 5부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책을 제 것만 썼잖아요. 네. 다른 사람 책을 읽는 거 모두하고 똑같잖아요. 독자의 느낌으로. 그래서 좋았던 것은 우리가 만나기 힘든 다른 창작, 다른 계통에 있는 분들의 그리고 만나기 힘든 다른 세대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랑 가까운 곳에 사는 이 지역에 있는 여성주의자들 또는 여성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 홍보드립니다. 여성 창작자들의 되게 내밀한 그런 일상과 고민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책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책을 봅니까? 토닥토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 편집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는 출판사 다닐 때는 원고 재미없어서 막 편집하면 졸거든요. 수정하면서 막 졸거나 막 졸아가지고 막 오자 탈잔하고 막 엔터 막 쳐지고 이러는데 이 책은 졸지도 않고 바빴는데 잠을 좀 줄여가면서 작업했거든요. 빨리 단기간에 만든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고 재밌으니까 막 읽으면서 그래서 다 읽으면서 작업해서 즐거웠던 기억이 이런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또 오겠죠? 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재밌었고, 편집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부모님. 역시 전문가. 오, 능력자. 이게 각자 창작의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만든 책이라서 그런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았고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행해주신 프로젝트 굉장히 저는 뭐 잘 몰랐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페미니스트 창작자가 지역 내에 많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좀 됐고, 그리고 이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또 열어주셨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의 활동이 또 기대가 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바, 또 추구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만들었는데 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좀 자리를 마련해서 그 여성주의 창작자들이 독립출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인쇄물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 대상으로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안전하게 여자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작업하고 작업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드리고 그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는 해보고 싶고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 이 책을 보신 어느 분께서 나도 판을 벌려줬으면 나가서 친구를 소개받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나 뭔가 이걸 의향을 주신다면 저희가 판 벌리는 역할까지 판 벌리는 역할까지 그런 판들을 조금씩 소소하게 벌여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좀 말이 잘 통하는 친구, 같이 그냥 수다 떨 수 있는 친구,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친구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판을 벌려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책으로까지 친절하게 엮어주셔서 제가 뭐 이메일 한 통 쓰면 또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지를 좀 남겨주셔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찡하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 네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런 기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마무리할 때 이제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살롱드 전북의 한 회차를 사실 살롱드 전북 팀 내에 저희 셋이 한 프로젝트를 배치를 하는 게 맞나? 또는 우리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망설이기도 하고 걱정도 많긴 했는데 그냥 여성들이 여성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다라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런 거 자기 홍보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홍보는 셀프라는 말도 네. 있잖아요. 네. 네. 홍보를 해야 또 다른 친구가 오지요. 네. 네. 혹시 그 판벌려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팀원은 항상 충원하고 있고 그 오시면 책을 만들고 싶으신 분인 경우에는 제가 친절하고 자상하게 항상 모든 것을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친구를 향해 두 팔 벌려 열려있는 살롱드 전북 시즌 3 그럼 7회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